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중국이 당초 예고한 대만 포위 훈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이어가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정부는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실전 연합훈련을 했다며 연합 봉쇄와 연합 후방 지원을 중점에 뒀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대만군도 남부 핑둥현 해안훈련장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에 나서며 중국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이 진행한 포사격 훈련에 대해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하기 바빴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해협 긴장의 원인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역사에 역행하거나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하려는 시도는 중국 인민 반대에 부딪히고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오자 자극적인 경고성 발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는 이런 중국의 입장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 중국이 벌인 행각으로 푸틴이 크게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유일하게 남은 러시아까지 뒤통수를 치며 혀를 내두르겠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전면 침공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훈련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 큰 힌트가 됐다면서 대만을 전면 침공할 능력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 전면 침공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랜드 브래들리 마틴 연구원도 중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갈등보다는 낮은 수준의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은 당장이라도 대만을 침공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군사훈련으로는 압박 전략을 택하고 있을 뿐 실제로 전쟁을 할 만큼의 강한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내부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더 준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대만 미사일 연구 책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벌인 짓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얼마 전 대만 국책방산연구소인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의 어우양 부원장이 대만 최남단 헝춘의 한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땐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시신에도 아무런 부상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양한 미사일 생산 프로젝트를 감독하던 이 부원장은 숨지기 전날 군기지 시찰을 위해 출장을 왔었는데요. 앞서 중국군이 4일부터 대만을 에워싸고 고강도 군사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현장을 둘러본 그는 호텔에 혼자 투숙했지만 이튿날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하필 중국 전투기 편대와 전함들이 대만 해협에 포착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중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은 미사일 기술을 유출하려는 정황이 나와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연구 기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중국이 의심되면서 푸틴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러시아 과학자가 연구 기밀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인물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이론 응용 역학 연구소 소장 알렉산드르 시프르크 박사로 그는 극초음속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실을 이끌며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기밀이 어느 나라로 유출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 언론에서는 중국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불과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실제로 앞서 시프르크 박사와 같은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아나톨리 마슬로프도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와 관련한 국가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6월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 사드 등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극비리에 개발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 물리학자가 체포 이틀 만에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 레이저 물리연구소 과학자 드미트리 콜케르가 중국 보안당국과 협력한 혐의로 구금됐지만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콜케르 박사는 양자 물리학, 레이저 전문가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그가 중국을 위해 오랫동안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지병이 있었지만 어딘가 꺼림칙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에도 스파이를 보내고 기밀 정보를 해킹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드러난 일만 보더라도 중국은 러시아의 상당수의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엔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러시아의 방산업계를 상대로 기밀 정보를 빼내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회사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3월 러시아 국방부의 연구개발기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발신자가 러시아 보건부라고 적힌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에는 멀웨어가 숨겨져 있다고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 해커들이 항공기용 위성통신과 레이더, 전자전 관련 연구를 하는 러시아 방산 연구소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작전이 시작된 건 작년 7월부터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러시아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공격 방식을 진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체크포인트 사이버 연구원 책임자는 이번 사례는 중국의 매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피도 눈물도 없이 스파이 짓을 해대자 결국 러시아도 손절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합작 사업도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가 65조 원이 투입되는 장거리 여객기 개발 프로젝트 이익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통해 이익 배분, 서방 기업 참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의견이 엇갈리면서 CR929 여객기 공동개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R929는 중국과 러시아가 2023년 시험비행, 2026년 정식 인도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장거리 노선용 대형 여객기입니다. 무려 65조 원이나 투입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요.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 대형 여객기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중국 러시아 상용 비행기 국제공사를 세워 CR929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CR929는 보잉의 B787, 에어버스의 A350 여객기와 경쟁을 목표로 개발되는 기종으로, 이와 관련해 서방 기업의 참여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각종 이유를 대면서 중국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겉으로는 서방 기업 참여 여부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 스파이 활동으로 진절머리가 난 러시아가 중국을 손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우방국으로 여기는 러시아에까지 스파이를 보내고 기술 유출을 하는 마당에 다른 국가들에게는 더 심한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과 영국의 보안 수장들은 중국의 산업 첩보 행위가 갈수록 위협되고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보안 수장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MI5 국장은 2018년 이후 중국 산업 스파이가 7배 증가했다며 끊임없이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중국 정부의 위협은 기업인들이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고 세밀화되고 있다며 12시간마다 새로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그 예로 미국 농장에서 유전자 조작 씨앗까지 훔치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스파이 짓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